학교를 마치고 에디와 나는 거리를 뛰어갔다. 간식을 먹으려고 함께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가는 길에 우리는 비디오 가게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았다. 로봇 엄마는 가로등 옆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로봇 엄마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투대되는 법이 없다. 우리가 로봇 엄마한테 갔을 때 이상한 파란색 불빛이 번쩍거리고 있었다. 로봇 엄마 너 괜찮니? 모르겠어요. 그냥 제임스 소변 때문에 내 몸에 금속에 녹이 쓰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뭐라고? 에디와 나는 서로를 말똥말똥 바라보았다. 로봇 엄마 몸속의 퓨즈가 끊어지기라도 한 것일까? 로봇 엄마 도대체 무슨 소리야? 불빛이 다시 반짝거렸다. 누군가 나한테 오더니 소변을 누구 갔어요. 소변을 넣었다고? 그러니까 너한테 소변을 쌌다는 거야? 불빛 하나가 번쩍였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네. 우리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로봇 엄마의 금속 치마 아래로 뭔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에디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세상에 로봇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내가 로봇 엄마에게 물었다. 누가 그랬어? 어떻게 생겼어? 짧다랗고 검은색 곱슬머리였어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이에요. 목걸이밖에 못 봤어요. 에디와 나는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목걸이만 하고 있다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갑자기 에디가 깨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로봇 엄마 다리가 몇 개였어? 나는 에디를 말똥이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에디 몸속에 있는 퓨즈가 끊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로봇 엄마가 말했다. 4개. 내가 소리쳤다. 4개라고? 나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않았다. 모르겠니 이 바보야. 에디가 아까보다 더 크게 깨르르 웃었다. 걔가 그런 거야. 아, 나는 로봇 엄마한테 막 화를 냈다. 왜 진짜 걔라고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제임스. 자, 얼른 로봇 엄마를 데려가서 깨끗하게 싹싹 씻겨주자. 에디가 말하자 로봇 엄마가 방귀를 대꾸했다. 그건 정말 총명한 제안이에요. 똑똑한 에디. 고마워 로봇 엄마. 에디는 로봇 엄마를 보며 희죽 웃었다. 그리고 나를 꼭 똑똑한 에디라고 안 불러도 돼. 그냥 이렇게 불러. 멋쟁이 에디라고. 집에 가는 동안 내내 로봇 엄마는 에디를 정말로 멋쟁이 에디라고 불렀다. 에디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로봇 엄마에게 계속 멍청한 질문을 해댔다. 에디는 진짜 멍청한 질문을 잘한다. 나는 따분해지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축구를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다. 그리고 로봇 엄마가 간식으로 베지버거,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합성고기를 넣은 단백질 햄버거를 만들었지만 하나도 먹고 싶지 않았다. 먹어봐 제임스, 이 햄버거 진짜 환상적이다. 애들은 진짜 짜증나게 하는 모습으로 햄버거를 우적우적 먹어댔다. 내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진짜 고기가 들어있는 보통 햄버거보다 훨씬 맛없어. 로봇 엄마가 뒤에서 획 돌더니 느닷없이 한 팔을 쭉 내밀었다. 아 멈춰. 내가 소리쳤지만 로봇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뭔가가 내 이마를 꼭 눌렀다. 불빛 몇 개가 반짝이더니 로봇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 그냥 제임스가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게 틀림없어요. 멋쟁이 에디가 깔깔 웃었다. 나는 화가 치밀러 로봇 엄마를 걷어찼다. 물론 로봇 엄마는 끄떡없었다. 로봇 엄마의 말대로라면 나는 기능에 이상이 있었다. 다시 말해 나는 아팠다. 정말 심하게 아팠다. 덜덜 떨리고 다리가 목이 뜨거웠다. 온몸. 에디는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베지버거를 하나 더 뚝딱 먹어 치운 다음에 나는 끙끙 앓은 소리를 내며 기다시피 해서 침대로 갔다. 로봇 엄마가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액체. 내가 못마땅하다는 투로 물었다. 뭐? 당신은 액체를 많이 마셔야 합니다. 로봇 엄마는 휙 사라지더니 몇 초 뒤에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들고 돌아왔다. 나는 등을 받치고 누워 오렌지 주스를 홀짝홀짝 마시며 내 모습이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누워 있었던 것 같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이 열렸다. 나는 로봇 엄마가 다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했다. 제임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우리 엄마였다. 엄마는 이틀 동안 휴가를 냈다. 좋았다. 엄마는 주로 노트북인가 뭔가 하는 것을 들이들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어쨌든 집에 있었다. 그래서 정말 좋았다. 로봇의 체온계가 이마를 짚어보는 엄마의 손보다 더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은 엄마 손이 훨씬 좋았다. 엄마가 다시 직장에 나간 날의 다음날 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다. 곧이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시 초인종이 울리더니 몇 초 뒤 로봇 엄마가 호들갑을 떠는 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멋쟁이 에디. 좋았어 로봇 엄마. 어딘가 신이 나서 외쳤다. 그리고 손으로 쇠부실을 찰싹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로봇 엄마의 빙빙거리는 목소리가 계단을 타고 들려왔다. 멋쟁이 에디가 그냥 제임스를 방문하러 올라갑니다. 포도 0.5kg을 가져왔습니다.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멋쟁이 에디가 포도 두 알을 떼서 먹고 있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에디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안녕 제임스, 많이 아파 보이지 않는데? 그래, 많이 좋아졌어. 에디는 포도를 침대에 털썩 내려놓았다. 우리 엄마가 너 갖다 주라고 하셨어. 씨 없는 포도라더니 이것 좀 봐. 에디는 포도씨를 나한테 툭 뱉었다. 뭐? 에디가 병문안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에디는 내 친구이고 난 친구를 보니 기분이 좋았다. 별일 없니? 학교에 뭐 재미있는 일 있어? 에디는 포도 몇 알을 더 우적우적 먹고는 대답했다. 별로. 그래도 무슨 일이든 있었을 거 아냐. 에디가 잠깐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다. 이안스 스넬링이 책상 위를 뛰어다니다 혹이 났어. 나는 에디를 쳐다보며 입을 쩍 벌였다. 말도 안 돼. 에디는 얼굴을 찡그렸다. 다시 생각해보니 걔가 아니라 내가 그랬어. 어휴, 우리는 판타지 카드 놀이를 했다. 하지만 에디가 규칙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드는 바람에 놀이를 그만두었다. 잠시 뒤 에디는 시계를 힐끗 보더니 그만 가봐야겠다고 말했다. 에디가 일어서며 말했다. 다음 주에는 꼭 학교에 다시 나와라. 그런데 왜 다음 주야? 왜긴 왜야? 당연히 수영 축제 때문이지. 아, 그렇구나. 에디는 두 팔을 휘저으며 씩 웃었다. 멋쟁이 에디가 저병으로 멋지게 헤엄치는 모습을 놓치고 싶지는 않겠지? 안 그래? 몇 초 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로봇 엄마가 말했다. 멋쟁이 에디가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자 몸이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로봇 엄마와 함께 신문하고 초콜릿 우유를 사러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로봇 엄마가 느닷없이 이렇게 말했다. 이상한 냄새가 나요. 로봇 엄마의 말이 맞았다. 정말로 이상한 냄새가 났다. 뭔가 타는 듯한 고약한 냄새였다. 몇 발짝 더 걸은 뒤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바로 앞에 연립주택 건물이 한 채가 보였는데 시커먼 연기가 맨 위층 창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연립주택 현관문 앞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나보다 조금 어린 사내아이 하나가 잠옷바지와 운동복 윗도리를 입고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서 있었다. 그리고 어른들도 여럿 보였다. 내가 말했다. 불이다. 저기 있는 사람들은 탈출해서 나온 것 같아. 우리는 사람들 옆으로 갔다. 모자가 달린 외투를 입은 한 아주머니가 콜록거리고 있었다. 운동복을 입은 한 아저씨가 말했다. 저 연기 때문에 그래요. 연기가 폐까지 들어간 거예요.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빨리 빠져나와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외투를 입은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날씨가 무척 따뜻했는데도 그 아주머니는 덜덜 떨고 있었다. 누군가 말했다. 소방차가 금방 이리로 올 거예요. 갑자기 잠옷을 입은 사내아이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어니스트하고 에셀, 어니스트랑 에셀이 집안에 있어요. 그 소리에 모두들 온몸이 얼어붙었다. 느닷없이 사내아이가 연립주택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운동복을 입은 아저씨가 아이를 꼭 붙잡았다. 얘야, 내가 구할 수는 없어. 아무도 할 수 없어. 연기 때문에 죽을 거야. 사내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훌쩍거리며 말했다. 에썰, 어니스트 둘 다 죽을 거예요. 외투를 입은 아주머니가 한 팔로 아이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괜찮아, 괜찮아. 또 생길 거야. 그래도 소용없어요. 똑같진 않잖아요. 난 에셀이랑 어니스트가 좋단 말이에요. 사내 아이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엉엉 울었다. 걔들은 제 거예요. 걔들이 나를 얼마나 믿고 따랐다고요. 나와 로봇 엄마는 차마 그 장면을 더 지켜볼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떴다. 몇몇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자리를 떴다. 그 사내아이가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뭔가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몇 미터쯤 걷다 나는 우뚝 멈춰서 섰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 로봇 엄마!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한꺼번에 나를 바라봤다. 그 다음 사람들의 눈길이 로봇 엄마에게 향했다. 나는 사내 아이의 눈에서 희망이 꿈틀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로봇 엄마는 마치 내가 세탁소에 들러 뭘 가져오라고 부탁한 것처럼 아주 차분하게 행동했다. 아주 짧게 불빛이 번쩍번쩍 하더니 쏜살같이 현관문으로 뛰어가 문을 확 열어 제쳤다.
내 눈앞에서 로봇 엄마가 사라지자 나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불에 타 버리진 않을까? 금속도 아주 높은 열에서는 녹는다고 하는데 만약 엄마가 아끼는 로봇이 망가지면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몇 초가 지났지만 로봇 엄마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점점 더 걱정이 되었다. 누가 봐도 아주 작은 연립주택이었다. 지금쯤이면 로봇 엄마가 밖으로 나와야 할 시간이었다. 게다가 시커먼 연기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었다. 갑자기 요란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확 열렸다. 나는 숨을 죽였다. 로봇 엄마가 구르듯이 밖으로 튀어나왔다. 로봇 엄마는 조금 까매진 듯했지만 그것 말고는 말짱해 보였다. 그리고 금속팔에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들려 있었다. 내 귀에 사내 아이가 헉 하고 놀라는 소리가 들렸다. 로봇 엄마가 앞으로 걸어 나오자 사내 아이는 로봇 엄마 쪽으로 재빨리 뛰어갔다. 우리도 뛰어가서 로봇 엄마를 비응에웠었다. 우리 모두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플라스틱 통 속 작은 나뭇가지 위에 녹색 대벌레 2마리가 보였다. 녀석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들 같은 궁금증을 품고 있었다. 연기가 녀석들을 덮친 것일까? 녀석들은 결국 죽었단 말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때 느닷없이 대벌레 1마리가 앞발을 흔들었다. 남자아이는 울음과 웃음을 동시에 터뜨렸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바로 그때 소방차 소리가 들렸다. 환상적이었어, 로봇 엄마. 집으로 가면서 내가 말했다. 그러자 로봇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내 초콜릿 우유를 좋아할 줄 알았어. 나는 학기말 축제에서 수영을 할 수 없었다. 내가 앓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수영하는 게 무리라고 엄마가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영을 못한 건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이유는 2가지다. 첫째, 나는 실제로 여전히 어질어질한 느낌이 있었다. 둘째, 그 덕분에 축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구경할 수 있었다. 나는 에디가 저병으로 3등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에디가 꿈꾼 것만큼 그리 멋지진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넬링네 엄마를 잘 살펴볼 수 있었다. 늘 바쁘고 똑소리 나게 일을 착착 잘 해내는 스넬링네 엄마. 스넬링네 엄마는 나한테 늘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 눈에 쓰여 있던 콩깍지가 벗겨졌다. 나는 보았다. 스넬링네 엄마가 체육 선생님이 그레이 그 선생님과 수다를 떨고 있다는 것을. 나는 또 보았다. 스넬링네 엄마가 자기 아이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뭐라 툴툴대며 이리라 저래라 다그치는 것을. 나는 또 보았다. 스넬링네 엄마가 간식 시간이 되었을 때 다른 엄마들 앞에서 잘난 척한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이 배영에서 우승하지 못하자 레일이 문제라며 툴툴대는 것도 보았다. 관중석의 오렌지색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나는 번쩍 빛을 본 뒤 깨달았다. 스넬링네 엄마는 똑소리 나게 일을 착착 잘해낼진 모르지만 아이들을 다그치는 엄마였다. 그것도 아이들을 다그치는 다른 그 어떤 엄마보다 더 심하게, 게다가 조급해하며 안달을 부리는 엄마였다. 또 똑소리 나게 일을 잘하는 게 다는 아니다. 그제야 나는 이안스가 왜 그리 맨날 지질 짜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이런 것들을 깨닫는 순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따지고 보면 그 일은 그레이그 선생님의 잘못이었다. 간식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그레이그 선생님은 스넬링네 엄마한테 할 말이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소리칠 필요는 없었다. 누가 스넬링네 어머니 좀 붙잡아 주세요. 적어도 로봇 엄마가 듣고 있을 때에는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누군가 스넬링네 엄마를 붙잡았다. 바로 로봇 엄마였다. 로봇 엄마는 붙잡다라는 말을 말 그대로 붙잡다로 알아들었다. 그래서 스넬링네 엄마를 붙잡았다. 안녕하세요, 똑똑한 스넬링네 어머니. 로봇 엄마가 핑핑거리는 소리로 인사를 하며 금속 팔로 부인을 번쩍 들었다. 정말 볼만한 장면이었다. 이건 여러분이 우리 엄마 회사에 말해줘도 좋은데 정말로 엄마 회사는 로봇 하나는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 그 장면을 보고 몇몇 아이들이 깨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부모들 가운데 한두 명도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키득거렸다. 스넬린네 엄마가 발부둥을 치며 외쳤다. 나를 놓아줘. 하지만 그건 실수였다. 엄청나게 큰 실수. 로봇 엄마는 정말로 스넬린네 엄마를 확 놓아버렸다. 수영장 바로 옆에서 풍덩.
나는 이안스 스넬링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런데 이럴 수가. 이안스 스넬링은 질질 짜고 있지 않았다. 이안스는 수영장으로 뛰어가서 엄마가 밖으로 나오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이안스가 영 희망이 없는 아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